The Trump second term in office has so far been a roller coaster ride for Sino-U.S. relations. And the economic front marked by a trade war, a trade truce, tussles over chips, AI technology, as well as rare earths, export controls, and TikTok. The list is long. The security front defined by military deterrence in East Asia and deepening alliances with Japan, South Korea, and the Philippines to blunt Chinese influence. So how will money and military converge in America's China policy? Nick Harper followed this report for CNA from Washington, D.C. 지난주 산업 공급망 흐름의 변화는 기술적 자율성과 전략적 의존성 사이의 갈등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드러냈다. 2026년 1월 22일 오전 중국 상무부는 국가 안보로 분류된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한 유통 제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 문서는 기술적 용어로 작성되었으며 다른 국가에 대한 명시적 언급 없이 반도체 리소그래피 2세대 공정에서 특정 해외 공급업체를 현지 또는 동맹 플랫폼으로 즉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조치는 당시 글로벌 첨단 공급망의 핵심 기업이었던 네덜란드 ASML과 대만 TSMC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통보는 성명이나 기자회견 없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영향은 몇 시간 만에 드러났다. 같은 날 오후 장쑤성과 광둥성의 세관 터미널들은 장기간 기술 검사를 위해 장비를 압류하는 내부 절차를 시작했다. 주식시장에서는 시장의 반응이 평범한 조정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했다. 아시아 인프라와 연계된 서방 공급업체들의 주가는 급락했고 동남아시아의 국부 펀드들은 외부 설계 반도체에 노출된 자산을 재배치하기 시작했다. 이 사건의 영향은 당시 회의실 내에서 발생한 일에 국한되지 않았다. 명시적인 수사와 상호 제재 조치로 특징 지어진 이전의 사이클과 달리 현재의 움직임은 분석가들에 의해 운영상의 전환점으로 묘사되었다. 즉, 사전 공지 없이도 제도적 기여가 조정되어 체계적 효과를 발휘한 순간이다. 아시아에서의 입지가 역사적으로 기술적 정치적 상호 의존 협정으로 보호받아온 ASML은 지금까지 협상 불가로 여겨졌던 유지보수 계약의 중단에 직면하게 되었다. TSMC는 중국 본토의 주요 고객사들이 추진한 내부 재편을 명분으로 기술 검토 중인 일련의 주문이 중단되는 상황을 목격했다. 중국 정부는 아직 공식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나 관찰된 패턴은 의도적인 방향 전환을 시사한다. 명시적인 처벌이 아닌 제재가 아닌 점진적인 대체를 통한 광범위한 제도적 재편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건의 정치적 차원이 국제 무역 및 기술 환경과 직접 연결됩니다. 중국의 결정이 내려지기 몇 주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보기술 분야를 겨냥한 관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 발언하면서 새로운 경제 압박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미시간 주에서 열린 집회에서 트럼프는 차기 행정부가 아시아에서 제조되고 미국 기술이 포함되지 않은 전자제품에 대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발언이 아직 구체적인 조치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여파만으로도 중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들이 전술적 조정을 단행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기록에 따르면 이러한 움직임의 중심에는 2025년 하반기부터 베이징 산업발전위원회가 채택한 관세 위험 사전 대응 지침이 있었다. 이 프로토콜은 다른 조치들과 함께 중국의 미국 대외 정책에 취약한 공급업체에 대한 노출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것을 포함했다. 따라서 이 지침의 가동은 단순히 미국 선거 구호에 대한 대응이 아니다. 이는 점진적 탈동조화 모델의 적용이다. 국내 또는 지역 공급업체를 우선시함으로써 공식적 명시적 단절 없이 상호의존 관계를 재편하는 과정이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발표의 명시적 내용이 아니라 대립 없이 발표되었다는 사실이다. ASML과 TSMC의 즉각적인 반응 부재는 해당 기업들이 이 결정의 제도적 성격을 이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체계적 압력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재정렬이지 고립된 상업적 적대 행위가 아니다. 미국의 초기 대응 역시 비정형적인 패턴을 따랐다. 기자회견을 소집하거나 보복 조치를 발표하는 대신 국무부는 무역 예측 가능성과 기술 흐름의 지속성을 옹호하는 일반적인 성명을 발표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더 강력한 반응이 나왔다. 미국 기술안보 컨소시엄 보도에 따르면 방위산업 관련 부문들은 중국의 조치를 디지털 지휘체계의 필수적인 부품의 향후 공급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그 의미는 분명하다. 서방 파트너들이 통제하는 특허로 개발된 장비에 대한 노출을 줄임으로써 중국은 향후 기술 자율성 확보를 위한 선례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시장 균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제 규범적 상호 의존의 기초를 재편하고 있다. 이 채널을 따라오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변화가 대대적인 선언과 함께 오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종종 기술 문서 업데이트, 운영 조정 등이 제도적 전환점을 표시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변화의 각 단계를 계속 모니터링하며 공식 발표가 말하지 않지만 재편하는 부분에 항상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이 시점부터 해당 사건은 물류 흐름에 대한 직접적 영향뿐만 아니라 동일한 목표, 즉 기술 집중으로 인한 시스템적 위험 억제를 중심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기관들의 협력으로 인해 그 규모가 확대되었다. 중국 중앙은행은 산업부가 발표한 지침과 병행하여 국내산 장비만을 사용하거나 외국 소프트웨어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인 설계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반도체 기업에 대해 보조금 지원 금리 대출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동기간 국가개혁발전위원회는 10나노미터 이하 리소그래피 공정 관련 특허를 국가 안보 차원의 전략적 자산으로 재분류하라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러한 법적 분류 변경은 단순한 회계상 재구성을 넘어 전통적으로 시장 역학에 의해 지배되던 산업 분야에서 국가의 개입 범위를 재정의한다. 이로 인해 산업 정책과 국가 안보 정책 사이의 경계가 점점 더 모호해지고 있다. 이는 이전 주기에서도 관찰된 경향이지만 이제 공식적인 규범적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융합은 해당 사건이 일시적인 보복이나 미국 선거 주기에 고립된 반영으로 취급될 수 없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외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누적적인 내부 조정을 통해 반응할 수 있는 국가적 구조의 공고화입니다. 여기서 각 새로운 인센티브, 제한 또는 대체는 장기적 매트릭스에 부합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 본토 최대 반도체 제조사인 SMIC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2023년부터 이 기업은 국가 우선권 체제에서 운영되며 원자재에 대한 차별적 접근권, 소송 절차에서의 규제 보호, 아직 대체 불가능한 원자재 수입에 대한 특정 세금 면제 혜택을 누리고 있다. 독립적인 무역 모니터링 기관이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SMIC는 지난 18개월 동안 생산 능력을 58% 증가시켰으며 2026년 하반기까지 인공지능 기반의 새로운 리소그래피 표준을 공정 과정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중국이 이러한 산업 사이클을 내부적으로 가속화할 수 있는 능력은 기술 위험에 대한 국가적 관리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권화된 규제 구조로 운영되는 국가들과 달리 중국 모델은 거시경제 지침, 운영 결정, 세제 혜택 간의 거의 즉각적인 동기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잠재적 외부 위협에 대한 대응이 자금 조달부터 기술 감독, 라이선싱부터 공급업체 교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동시에 조정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합니다. 전문 문헌은 이미 재생에너지 및 통신과 같은 다른 분야에서 이 현상을 설명해 왔지만 이제는 국제 전략적 차원의 분야인 글로벌 공급망 중간 단계 통제에서 나타나고 있다. 미국 측의 제도적 대응은 다른 속도로 진행 중이다.
미국의 산업 정책이 최근 CEPS 법안과 같은 이니셔티브로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제 구조와 주별 이해관계의 분산은 전략적 조정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아시아 공급망에 의존하는 주에 위치한 기업들은 기존 계약을 위태롭게 하거나 부품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저항이 커지고 있다. 캘리포니아, 오리건, 텍사스 등 주지사들은 관세 정책이 지역 생산 비용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에 대해 이미 우려를 표명했다. 동시에 방위 산업계 일부는 중국 기술 플랫폼에 대한 더 강력한 제한 조치를 계속 요구하며 전략적 일관성과 상업적 실행 가능성 사이에 딜레마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 불일치는 통일된 대응을 어렵게 하며 양자 협상과 생산 기반의 기술적 재편 과정에서 중국의 협상 여지를 확대합니다. 제도적 관점에서 이 불균형은 글로벌 규범 환경에 더 광범위한 변화를 드러낸다. 예를 들어 세계 무역기구는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채택된 조치들 점점 더 유연해지고 정치적 해석에 좌우되는 범주로 인해 국가 간 분쟁을 중재하는 데 점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이후 전략적 보호 농어에 기반한 일방적 무역 예외 통보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그 결과 규범적 예측 가능성이 점진적으로 약화되고 있으며 다자간 포럼에서 처리되던 결정들이 양자간 영역이나 외부 통제를 덜 받는 내부 행정 조치로 옮겨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의 조치는 이러한 과정에 부합한다. 계약을 공식적으로 파기하거나 제재를 선언하지 않음으로써 중국은 전통적인 이해 제기 메커니즘을 우회하고 현대 국제 무역을 특징 짓는 제도적 분열 패턴을 강화합니다. 또한 중국의 반도체 분야 자율성 강화는 지역 산업 블록 형성의 촉매제의 역할을 합니다. 동남아시아, 중동,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모두에서 중국 기술 표준의 수용을 확대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조정된 이니셔티브 대상이 되어왔다. 2024년 이후 최소 8개국이 시차 및 가웃 EDA와 같은 기업들이 개발한 아키텍처와 호환되는 표준을 채택하기 시작했다. 이들 기업은 모두 국영 컨소시엄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러한 표준 수렴은 국제적 상호 운용성의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중국은 단순히 시장 경쟁을 넘어 표준 경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는 덜 눈에 띄지만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으로 향후 몇 년간 개발될 제품과 플랫폼의 형식 자체를 형성합니다. 이와 동시에 아시아의 국부 펀드와 다자 개발은행들은 이미 서구의 제재를 받지 않는 기술 사용을 자금 지원의 조건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를 자산 동결이나 외부 규정 준수 강요와 같은 2차적 위험에 대한 간접적인 방어 수단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에게 중국 솔루션 채택은 단순한 기술적 선택이 아니라 위기 시 정치적 선택성을 보여온 금융 시스템에 맞선 제도적 자율성 확보 수단이다. 새로운 결제 네트워크 거버넌스와 분산형 생산망 구축에 중국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현재 사태가 즉각적 대응이라기보다 장기 프로젝트의 한 단계임을 시사한다. 이 채널을 주시하는 이들에게 이러한 제도적 확장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기술적, 정치적, 법적 층위를 교차하며 이러한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능력은 단순히 진행 중인 일이 아니라 재구성되고 있는 것을 이해하게 해준다. 따라서 우리는 공식 발표 없이도 이미 시스템의 흐름을 바꾸고 있는 것들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며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편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국제 무역 전문 분석가들의 일부는 최근 움직임들을 2020년에 시작된 과정의 연장선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시 반도체 전략적 원자재에 대한 압박이 증가하면서 기술 내재화를 목표로 한 정책들이 가속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은 글로벌 경제 질서와의 의도적인 단절을 추구하기보다는 외부 공급자에 대한 장기적 의존과 관련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민감한 분야에서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ASML과 TSMC 같은 기업들의 점진적 이탈은 결정적인 지정학적 단절이 아니라 국제 공급망의 실용적 재설계로 볼 수 있다. 핵심 우선순위는 기술적 상업적 기준에서 여전히 유리한 상호 의존성을 유지하면서 전략적 분야에서의 운영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보다 포괄적인 분석과 공존한다. 다른 관측자들은 베이징에서 나오는 신호가 미묘하지만 구조적 변화를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이 그룹에 따르면 이 과정은 산업적 조정에 그치지 않고 중국이 지난 수십 년간 국제 무역을 지탱해온 규범, 제도, 흐름에 대해 스스로의 위치를 재정의하는 체계적 전환을 시사한다. 자체 기술 표준의 확립, 주권적 결제 시스템의 강화, 대체적 법적 장치의 가치는 중국이 기존 질서 내에서만 운영되지 않고 병행 구조, 특정 협정, 독립적 규범 인프라를 통해 외부에서 이를 영향력 행사하는 새로운 논리의 요소들이다. 이 모델이 어느 정도까지 공식화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니셔티브가 국가 차원의 조율하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존 경제 거버넌스 메커니즘의 상당한 불확실성을 초래하기에 충분하다. 이 논쟁은 미국 정책 결정 기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내부적으로는 미국 제도적 기구의 다양한 부문들이 각자의 해석과 우선순위를 제시하며 이들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안보 관련 기관들은 중국의 진전을 미국이 핵심 기술을 통제하는 전략적 입지에 대한 직접적 도전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재무부와 경제 외교 관련 부처들은 신속한 대응의 간접적 위험을 강조하며 장기적인 관세 및 제재 사이클이 미국 산업 기반 자체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경고합니다. 의회에서는 이 문제가 이전에 안정적이라고 여겨졌던 합의를 분열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금융 시스템과 더 가까운 의원들은 국내 생산 재편을 장려하는 정책을 옹호하는 반면 농업과 제조업에 의존하는 지역 대표들은 이러한 전환의 비용이 이미 국제 경쟁력 상실로 취약해진 지역에 불균형적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형성한 축 밖에서 다른 제도적 행위자들도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 EU는 점점 더 지정학적 긴장에 노출되는 기업들을 포함한 기술 협정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부 논의를 시작했다. 유럽위원회의 예비 기록은 연구, 혁신 및 중요 플랫폼 접근성에 대한 연쇄적 영향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동시에 유럽의 민간 컨소시엄, 특히 자동차 산업과 연계된 컨소시엄들은 미국 당국이 부과할 수 있는 규제 제한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중국산 부품 접근성을 유지할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규범적 모호성은 공식적인 다자간 조약이 아닌 확립된 법적 틀보다 선행하는 기술적 결정에 의해 규칙이 제정의되는 과도기적 제도적 환경을 반영한다. 현재까지 국제체제가 이 과정을 어떻게 흡수할지에 대한 합의는 없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를 더 명확히 구분된 영향권과 경쟁 블록 간 상호 운용성 감소로 특징 지어지는 새로운 경제 양극화 단계의 시작으로 본다. 다른 이들은 이 시나리오가 중국을 포함한 여러 가능한 제도적 조직 모델 중 하나로 각자 고유의 논리에 따라 운영되는 다중지역 중심지가 존재하는 더 분산된 분열을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논쟁의 초점은 각국이 동시에 발생하는 충돌과 여전히 유효한 상호 의존성 속에서 전략을 유지하기 위해 보유한 실질적 유연성으로 이동한다. 핵심 질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 서로 다른 기술 표준, 규제 체계, 금융 메커니즘 사이에서 점진적 조화, 장기적 경쟁, 아니면
긴장된 공존 체제가 도래할 것인가? 물질적 효과 측면에서는 일부 영향이 이미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G20 국가에 위치한 기업들은 특정 부품, 특히 첨단 리소그래피 관련 부품의 재고 보충 비용이 상승했다고 보고한다. 금융기관들은 이전에 안정적이라고 여겨졌던 부문들에 대한 포트폴리오 노출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개발도상국 중앙은행들은 환율협정 재검토를 시작하고 대체 체계를 통해 추진되는 새로운 결제 플랫폼과의 호환성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향후 통화 안정화의 유일한 기준축이 아닐 수 있다는 인식은 외환 보유고 배분 및 환율 보호 전략 관련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분석된 사건이 국제체제의 정치적 상업적 변동성에 맞서 국가들이 제도적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의 광범위한 변화 속에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과정의 속도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경제 충격이 블록 간 협력 필요성을 강화함에 따라 진전과 후퇴를 반복하는 점진적 전환을 예상한다. 다른 이들은 일단 활성화된 병행 구조는 이를 추진한 주체들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되돌리기 어렵게 굳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근본적인 문제는 국제체제가 경쟁적 규범의 지속적인 증식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수렴 메커니즘을 위한 여지가 남아있는지이다. 기술 플랫폼이 외교 정책의 도구로 기능하게 된 사실은 시나리오의 복잡성을 크게 증폭시킨다. 지표준의 변경은 외교적 재편을 촉발하고 데이터 흐름을 변경하며 중기적으로 전략적 비용을 재분배할 수 있다. 현재 이용 가능한 정보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 IMF와 세계은행과 같은 다자간 기관들은 아직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비대칭성을 전통적인 위험평가 모델에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신용평가사들이 이미 이를 시작하고 있다는 신호가 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적 자율성, 대체 가능성, 규제 분쟁 노출도 등의 기준이 산업 집중도가 높은 국가들의 안정성 예측 분석에 포함되기 시작했다. 이는 진행 중인 재편이 국제 신용 접근성, 국제 가격 책정, 외국인 투자 유치력에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지만 이러한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뚜렷하지 않다. 현재로서는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변화 중임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신중한 결론이다. 강조된 발언이 없다는 것이 전략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공식적인 침묵을 중립성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기술적이고 제한적으로 보이는 조정들이 몇 년에 걸쳐 전략적 부문에서의 접근, 통제, 주권 개념을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부 사항에 대한 주의는 사건의 깊은 역학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기관적 과정을 추적하고 성급한 단순화를 피하는 분석을 중시한다면 본 채널은 이러한 지속적인 추적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여기서의 약속은 형성 중인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구조적 변화는 거의 명시적으로 발표되지 않지만 시스템의 이면에서 거의 항상 미묘한 신호를 남기기 때문입니다.